태양 덕분에 먹고 사시는 분들? 열과 네. 광고요. 러시아 사람인 건 알겠네요. 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에너지가 안 들어가죠. 실리콘이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26%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한 10년 정도의 그 정도로 만들었으니까 뭐 획기적인 물질.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나 이런 데도 크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술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도 충분히 노벨상 가능할 수 있다. 예보는 기상과학을 통한 예측으로 말 그대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과학 분야는 어떨까요? 전직 30년 기상청 출입 기자가 기상과학자와 기상청에 놀러온 과학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구름이 가린다든가 예. 또는 광의 각도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온다든가 이렇다 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효율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태양전지, 그것을 저희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이라는 태양전지의 기본 원리는 실리콘 SI라는 어떤 그 규소 단일 물질에다가 전기 전도도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불순물을 도핑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넣어둔 물질에 따라서 N형, P형으로 바뀐다고. 그럼 그것을 두 개를 접합을 시키는 것을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이오드에다가 알갱이가 딱 들어오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제 N 쪽으로 홀은 P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전압이 걸려 있어요. 흐르지 않는 데인데 빛이 들어오면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특수하게 만들었는 장치가 실리콘 태양전지인데 알갱이가 100개가 들어가면 100개의 전자 홀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우리 외부에 일을 시켜야 되는데 불순물 때문에 몇 개는 잡히거든요. 외부에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달갱이를 100개를 보내면 효율이 좋아. 그런데 비달갱이를 10개만 보내면 10분의 1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만 뚝뚝 그 0으로 수렴해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밝은 날에서는 효율이 20%인데 구름이 끼어가지고 들어가는 광 에너지가 10분의 1이면 10분의 1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0분의 1만큼 에너지로 녹아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 대신에 그런 원리로 동작하지 않는 본인 자신은 부도체인데 전기가 안 통하는 저기에다가 광이 들어오면 전자가 흐를 수 있겠죠. 그런데 재결합이 잘 안 되도록 이렇게 접촉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헤테로정션이라고 그러는데 전자는 전자, 홀은 홀층으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달갱이가 적을 때 적은 만큼 전류와 홀을 생성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물질의 알갱이가 적을 때 전류가 덜 생성될 때는 재결합을 할 수 있는 확률도 확 줄어들어. 불순물 도핑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비달갱이가 100개 들어오면 아까 20%, 10개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히려 10%가 아니고 30%까지 올라가. 그러면 10개가 들어왔을 때 3개가 남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전에는 2개밖에 밖에 넣었는데 3개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부에 이렇게 재결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물질인가요?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뜻하는 건데 그 누가 발견했느냐 하면 러시아에 있는 광물학자가 페로브스키라는 분이 러시아 사람인 건 알겠네요. 스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다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태양전지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자산업에 유전율이 되게 높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 물질의 대부분이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그 물질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거의 대부분이 화학 물질로 되어 있는데 같은 이름이라도 구성 성분은 완전히 다르고 그 물리적인 특성도 다르고 활용 범위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물질 종류로 따지면 무한대로 많을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페로브스카이트가 구조 그런 구조. 카이트 스카이가 들어가서 무슨 이 하늘과 관련해서 재밌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관련은 있고요. 하늘에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광을 일단 군데군데 설치를 해놓고 날씨에 따라 다르게 굉장히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요즘은 여하튼 그 그리드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이 많이 발전되는 곳, 적게 발전되는 곳, 이것을 또 이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영향을 덜 받는 그런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전 지구적으로 확대시키면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겠군요. 태양 전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나라.
그렇다면 기상청의 이 예보가 태양광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겠군요. 예, 그래서 입사하는 태양의 에너지를 네. 우리가 정확하게 예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구름이 태양광이 가장 많이 비치는 그 시간에 구름층이 어느 정도 두껍고 이 지속 시간이 있어야 되는지를 예측하기가 사실 비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제가 과학 기자 또 오래 했다고 자랑을 좀 해요. 페로브스카이트가 발견된 연도가 1839년. 아까 에드몽 베크의 광전 효과를 발견한 해가 1839년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페로브스카이트가 이 태양 전지로 쓰인 건 언젠가요? 뭐 불과 10한 2, 3년밖에 안 되죠. 사실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 100년이 훨씬 넘어서 이제 태양 전지 쪽에서 연구가 되기 시작한 맞습니다. 거네요. 예. 2차 전지가 움직이는 물질이 있는데 리튬은 전자를 쉽게 잃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부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외부회로는 전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화학적인 어떤 작용과 전기적 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 해서 전기화학이라 이렇고요. 염료가공 태양전지는 염료가 태양에 있는 빛을 받아들여서 전자를 생성하면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을 그래서 광전기화학 셀이라고 한 20년 동안 오랫동안 연구를 했지만은 효율이 한 10% 전후에서 막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료 대신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용을 해봤더니 그래서 3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리콘 예, 2세대, 예, 염료가공 이제 2세대, 이거 그 다음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페로브스카이트 3세대. 그걸 적용했더니 효율이 나오네. 그런데 이제 소자를 만들어 가지고 돌았으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실제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게 이제 액체 전해질이라는 건데 부식성이 되게 강해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액체 속에서 녹아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 관심이 별로 없었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액체 전해질 대신에 그 고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이제 지금 시작이 됐었고 저희 연구실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염료가공 태양전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유기태양전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게 물질도 융합을 하고 소자도 융합을 하는 유기태양전지에 사용하는 물질, 염료가공 태양전지에 사용하는 어떤 구조적인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이브리드. 물질도 하이브리드고 그다음에 구조도 하이브리드 구조로 그 무기 유기 하이브리드 이종 접합 태양전지라는 이런 이름으로 페로브스카이트 전에도 수년 동안 연구를 해 왔었죠.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페로브스카이트 유기물질 하이브리드. 이거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요? 그러니까요. 우선적으로 실리콘은 그 산소를 떼내기 위해서 부산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거기 물질의 어떤 제조되는 과정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뭐 염소, 브롬, 뭐 이렇게 요오드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산소와 유사한 음이온으로 역할을 하거든요. 음이온. 대신에 그 물질이 붙어 있는 물질이고 그걸 떼내는 게 아니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들어가죠. 그렇지. 그 출발 물질을 그냥 우리 화학 합성하던 식으로 유기용매에다 녹여가지고 여기에서 코팅을 하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광물을 가공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일단 싸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도 싸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소자 머리를 잘라서 뭐 N타입, P타입 만드는 게 아니고 몇 번 코팅하면 되는 그 정도 과정이니까. 잉크를 뿌려서 만든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리콘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그렇게 아닙니다. 그냥 기판 위에다가 우리가 이게 붓으로 발라도 이게 좀 유연성도 있고 그러네요. 물질 자체 유연해요. 그러면 모자도 옷도 뭐 그러면 스스로 다니는 발전소네. 투명망토? 네, 투명망토도. 글쎄 뭐 투명만토는 제 분야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태양전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어떤 단일 물질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삼층을 잘 쌓아야지 이제 디바이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어복에도 할 수는 있죠 물리적으로. 창문의 역할이 햇빛을 쭉 들어오게 해서 밝것뿐만이 아니라 열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태양광은 검잖아요. 모든 걸 투과를 못하고 거기서 흡수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 어떤가요? 만약에 그 창문 형태로 만들어내면 투과가 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광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물질이 광을 잘 흡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광을 다 흡수하면 우리 눈에는 시커멓게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근데 창문은 근본적으로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창문에는 기본적으로 태양열이 안 맞죠. 그냥 광을 다 흡수해버리면 시커멓게 보이고 광을 흡수 안 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한 20%만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뭐 보고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한 80원 에너지를 쓰고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이죠. 지금 페로브스카이트는 효율이 많이 나오나요? 지금 뭐 효율적인 측면은 실리콘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지금 실리콘도 이제 그 사이에 효율이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지금 26%대고 페로브스카이트도 26%대 정도로 지금 왔으니까 효율 자체는 뭐 지금 뭐 실리콘이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26%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한 10년 정도의 그 정도로 만들었으니까 뭐 획기적인 물질 뭐라고 볼 수는 있겠죠. 태양광에 관련이 없다면 자동차에 지식을 예, 모빌리티 쪽은 효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효율을 높이는데 지금 페로브스카이트가 굉장히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단일 물질이 아니고 실리콘도 안 되고 페로브스카이트도 안 되는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가지고 지금 효율을 지금 33%도 올랐고 지금 35%도 지금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도 과제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35%짜리 우주선에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이게 뭐 몇천만 원 해요. 크게 되면. 아무리 못 쓰잖아요. 이제 실리콘은 되게 싸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페로브스카이트 단독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아는 태양전지하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줘가지고 하는 그 분야가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효율도 35%까지도 막 나오고 하고 신뢰 강했습니다. 네네. 근데 왜 아직 안 쓰이죠? 저도 챗GPT 이상으로 시점을 못 박는다는 것은 또 이게 팩터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최소 그 근거만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이 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어떤 요소 기술이나 혹은 그 어떤 성능만 달성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우선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소비자가 사서 내가 뭐 10년 동안 와런티를 받아야 되잖아요. 또 3, 4년 이상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요. 기술적으로는 상용화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따라서 시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대체한다는 측면에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실리콘하고 협업을 하는 측면이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 외에 빌딩 외벽에 붙인다든지 창문에 붙인다든지 시기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빠른 시일 안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우리 집에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이게 빨리 실용화가 돼서 페로브스카이트 형태의 어떤 뭔가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또 개별적인 어떤 난방이나 발전들이 좀 많이 생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나 이런 데도 크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석 교수님의 그 연구가 제가 듣기로는 석 교수님께서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과학자가 평생 한 번이라도 실리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있는 사이언스 네이처의 논문이 여러 번 실렸고요. 여러 번 그것도요. 수록이 있습니다만은 그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논문은 네이처 사이언스 셀을 우리가 3대 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과학자들은 꿈의 저널이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두 자릿수 이제 그래서 본지만 10편을 현재 올해까지 냈고 지금도 준비하는 게 몇 편이 있으니까 아마 그거는 깨지지 않을까. 적어도 한국 기록 아닌가요? 제 동료들이 우리 석 교수님이 네이처에서 우리나라 제일 많이 냈어 이러더라고. NSC가 국가보장회의가 국가 사이언스 카운슬 갑니다. 이유는 어떤가요? 석 교수님께서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태양전지는 이 객관화되어 있는 이 효율이라는 것을 이렇게 검증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꼭 올림픽 기록 같이. 피파처럼. 그러다 보니 도달하기도 어렵지만은 또 도달되면 그만큼 공신력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분야를 최초로 개발했는 어떤 연구진 속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페로브스카이트 초기 처음 개척했는 사람들을 인정해서 주는 재단에서 주는 랭크상이라는 게 예. 페로브스카이트를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는 7명 속에 들어가 있고 만약에 노벨상을 받게 되면 그 7명 중에 3명이 받겠죠. 또 2018년에는 그 과학 족집계 기술이라는 걸로 해서요. 아서 애슈핀이라는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던 케이스거든요. 노벨상에 상당히 접근하셨다. 제가 받는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벨상은 디스커버리를 중심으로 주고 있어요. 베스트가 아니고 퍼스트가 중요한 상황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은 퍼스트이면서 베스트가 아닐까. 또 그 고효율의 모든 바탕이 됐던 것은 저희들이 했던 퍼스트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노벨상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는데. 아유, 과학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진짜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올해 10월에는 좋은 소식을 듣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영상도 덕분에 성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연구 분야를 소개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것이 나아가서 우리 그 기상이 어떻게 이 태양 에너지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를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쪽에 가장 화두가 기후 변화잖아요. 기후 변화에서 결국은 인간의 에너지 문제에서 비롯된 게 기후 변화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기상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면 인류가 우리 후손들까지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큰 원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나 전 인류의 어떤 행복과 크게 비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게 작은 힘이지만 또 모으면 큰 힘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줄 과학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두 분의 연구가, 두 분의 노력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과학자분의 기상청 방문을 기대하시는 분은 기상청 유튜브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